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과 인도 사이에 동맹 수준의 관계자 결성되려 하다가 일본이 크게 망신당한 이유가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갈등의 양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를 중심으로 한 쿼드 동맹체가 결성되어 중국의 패권 확장 전략을 차단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에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됐다, 한국이 완전히 친중국화로 전락해버렸다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왕따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상당히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와 대한민국의 군사적 동맹 관계가 급물살을 탐여대 중견제 전략의 핵심으로 떠올라 국제적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은 인도 아육타국의 공주 허왕옷과 흔인하여 한민족 역사상 드문 역사상 최초의 흔인을 통한 동맹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육타국은 인도 히말라야 부근의 아유디아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락국이 있었던 경남권 일원의 쌍어문 무늬가 양국의 관계를 오늘날까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지방과 인도 티벳 히말라야 지방은 한국어와 문법적으로 유사한 것이 많아서 고대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민족과 인도 지방과의 교류가 매우 많았을 것으로 분석되면서 오늘날까지 학계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방은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 있는 지역으로 과거 전쟁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1962년 벌어진 인도-중국 전쟁은 약 한 달가량 히말라야 야구근에서 치러진 전쟁으로 중국군의 승리로 끝난 전쟁입니다. 당시 인도는 항공모함을 영국으로부터 인도받았었는데 해당 항공모함을 상하이 부근 해상으로 보내 중국의 주요 해안 도시를 폭격할 계획을 가졌으나 인도의 적국이었던 파키스탄의 도발을 우려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시 인도가 항공모함을 파견해 주요 도시를 폭격했더라면 인도의 극적인 대승리가 예상되었고 티벳의 독립과 대만의 독립, 중국 공산당의 해체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실패로 끝났던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미중 간 패권 갈등과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인도의 꿈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인도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예상되자 한국과 인도 간의 군사교류 협력에 국제적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 간 국경 갈등이 번지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부근은 현재 달라이라마의 티벳 망명 정부가 있는 지역으로 인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벳은 과거 토본으로 불리며 신라와의 동맹관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당시 신라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었지만 당나라군이 한반도에서 빠져나 가지 않자 당나라 반대쪽 지금의 인도 북부에서부터 티벳 지방에 걸쳐있는 토본국과의 동맹을 결성해서 당나라군을 대격퇴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력사락적 동맹관계가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최근에 인도에서는 극별히 대한민국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할 뿐 아니라 방산물자 도입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K2 흑표전차 수천대 수출 방산기술 수출로 수조 대 규모의 인도 육군과의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방산물자 생산기지가 과거 가야 왕국의 문명이 꽃피웠던 경남 창원에서 생산돼서 과거 아육타국과 가락국과의 동맹관계가 다시금 복원되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큰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포격전이 발생하면서 파키스탄이 보유한 중국제 자주포를 한국의 K9 자주포가 박살내버린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에서는 인도의 한국산 방산물자 수입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며 집중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K9 자주포를 처음 수입했을 때에는 겨우 10문 정도만 수입을 했었는데요. 당시 중국 언론에서는 연평도 포격 당시 K9 자주포가 제9시를 하지 못했다며 조롱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에서도 한국산 K9 자주포를 우습게 박살내버릴 것이라며 크게 비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 포격전이 발생했고 파키스탄의 36문의 중국산 자주포와 수백 개의 M109 자주포를 단 10대의 K9 자주포가 모조리 박살내버리자 중국 언론에서는 대패닉 상황에 봉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인도에서는 수백 개의 K9 자주포 구매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현재도 인도와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엄청난 밀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을 친중국가이자 공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라고 미국 등 서방사회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갈등의 현장과 대표적 친중국가 파키스탄 사이에서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방산물 조합 방위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가치가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도는 영연방 국가로서 영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던 영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G7에 초청하고 또 새로운 민주주의 협의체인 D10 그룹에 인도와 함께 본격 초청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국제사회 참여에 반대하는 일본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일본이 사실상 대한민국을 글로벌 왕가로 전락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반면 일본은 국제적인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창피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크게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참여시키는 쿼드 동맹체의 핵심 멤버로 활동 중이며 스스로 제2의 영일동맹을 주장하며 반중국 연대의 핵심 국가로서 영국과 같은 글로벌 핵심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은 해군력 증강 사업인데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일본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 중국 다음 세계 3위 수준으로 러시아나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미국과 1대1로 싸우던 향수를 떠올리며 아직까지도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한 오길 승천기 깃발을 일본 해상 자위대의 깃발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건조한 최신형 잠수함이 외국 선적의 화물선과 부딪히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중국해의 중국 해군을 감시하기 위해 투입을 준비하던 소련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던 중 지나가던 홍콩 선적의 상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때 통신 장비가 먹통이 돼버리는 바람에 한 자위 대원이 사고가 일어난 지 3시간 만에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로 신고해서 구조 요청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일부 해외 네티즌은 일본이 이렇게 망신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국제적 대중국 견제 전략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일본보다는 한국이 차라리 국제 리더 국가로 세워지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주요 국방 분야 핵심 실무자들은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국방 실무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건조를 대한민국과 함께 진행하고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금지된 핵 잠수함 개발을 또 인도와 호주에서는 K2 전차 K9, 자주포 등 각종 첨단 방사물자 도입에 관한 사업을 대한민국과 함께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표면상으로는 일본이 국제에서 리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